지난 화요일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조국 신당의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그간 조국 신당의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날은 또 협력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난 후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지민 비조라는 신조어를 밀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뽑아달란 건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네, 근데 민주당이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좀 따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가 조국혁신당에게 비례투표를 하는 거는 뭐 비유하자면 출자하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함께한다 이런 것들을 특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표결을 함께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분산 투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민주당이 진짜 우려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거리가 가까워 보일수록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이탈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국 대표가 이날 이재명 대표한테 학익진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학익진이라고 하는 것은 학의 날개처럼 적을 에워싸는 이런 진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에워싸자라고 제안한 건데, 근데 사실 학익진의 전형적인 예전의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비박 이렇게 해서 탄핵을 했거든요. 각자의 색깔이 있고 차이가 있는 세력들끼리 학익진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너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학익진이 아니라 삼국지에 나오는 연환계가 될 수도 있다. 불이 붙었을 때 다 같이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히 2030 세대에서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오히려 앞으로 거리를 벌려나가는 것이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지지를 받는 데 유리하다. 비례대표에서 표가 빠져나가는 건 어차피 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한테 반사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조국혁신당하고 너무 가까워 보이는 모습이 지역구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스윙보터라든지 무당층 이쪽에게는 이제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저는 민주당이 주의를 해야 되고, 민주당이 조만간에 몇몇 선수들이 나서서 조국혁신당의 문제를 오히려 비판을 해야 민주당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영등포갑 지원 유세에 가서 빵을 들어 올리면서 한 말을 두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찢지 말라는 몰빵론이 나왔습니다. 윤정희 의원님, 이건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는 뭐 조국혁신당과 함께 하자 그랬다가 갑자기 또 빵을 들었습니다. 죄 없는 빵을 들고 지금 몰빵을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비례대표 문제를 이 준연동제 함으로 인해서 결국 조국혁신당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줘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제 비례대표를 연합정당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문제는 이 연합정당에 여러 가지 지금 진보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쾌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 우리가 찍은 표가 왜 진보당한테 가나? 왜 반미주의자들한테 가나? 왜 종북주의자한테 가나? 이런 불만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거기에 대한 대안 성격으로 지금 조국혁신당이 뜬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두 양자는 확장이 아니라 그냥 제로섬 게임입니다. 즉 두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아까도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했지만 이 두 문제가 또 플러스가 되면 확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갇혀버리는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단으로 인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만약 그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별로 얻지 못할 경우에 본인의 선택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빵을 들면서 그냥 한쪽으로 다 몰빵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 빵을 들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더불어 이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정당의 어떤 강성 좌파 성격의 이 당에 대한 어떤 대안 성격으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중도 온건주의자들이 여기 가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정적인 전략의 실패라고 봅니다. 네, 최근 비례정당 여론조사를 보면요. 조국혁신당 강세가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으로 지지자 분산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주호 대변인님,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전략이 고민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아까 저희 민주당 대표님하고 네. 조국 대표하고 만난 여기서 얘기한 부분은 좀 덕담 정도 수준, 첫 상견례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당을 만나든 처음 만나면 덕담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갤럽 여론조사도 보면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37, 더불어민주연합이 25, 조국혁신당이 1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네. 두 정당의 합이 국민의힘 비례정당을 앞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인 격언 중에 부고 빼고는 언론에 나오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이 그냥 형편없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아주 틈새 전략을 잘 짰고 민주당이 대기업이라면 조국혁신당은 유니콘,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서 두 당의 치열한 어떤 경쟁 속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대위 출범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지금 이해찬 3인 고문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이탄희 의원까지 3인 선대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대로 갈까요? 일단 글쎄요. 지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예. 이해찬 전 총리도 이제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 좀 충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거든요.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민주당이 중요한 부분이 이분들로 선대위를 꾸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본인들이 너무 앞장서가지고 상대 당을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한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정부 심판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는 국민들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될 거냐 여기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원래 그 당의 핵심 이미지였던 사람이 살짝 자리를 비켜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것을 보완해줘가지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이런 것이 정석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꼽기로는 2016년에 문재인 당시 대표가 살짝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 들어서서 이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끈다거나 이런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선대위원장 문제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선대위가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저는 김부겸 전 총리나 이탄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빈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우는 데는 또 적임자의 측면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김부겸 전 총리는 이제 중도 확장성이 있고 네. 이탄희 의원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더 진보적인 노동이라든지 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선대위 체제를 빨리 꾸려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좀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그러면은 당 잔류를 선택한 임종석 전 실장은 역할을 맡을까요? 역할은 하려고 하겠죠. 본인은. 왜냐하면 당 잔류를 선택할 때부터 뭔가 미래를 도모하겠다, 후일을 기약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역할은 하려고 할 겁니다. 요새 한참 이당저당 할 거 없이 이순신 장군 얘기 나오는데 백의종군을 하려 하겠죠. 그러나 과연 선대위원장급의 어떤 당의 간판적 역할을 맡길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왜? 첫째, 대단한 내상과 외상을 다 입었어요. 흔히 하는 말로 마상이 너무 크고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할을 맡긴다 해도 이 핸들을 쥐면 처음에는 그냥 보통 잘 가다가 폭주할 수도 있고 과속할 수도 있고 확 이 핸들을 꺾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핸들을 맡기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건 운동권 청산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겨우 꺾어서 공천혁명의 한 부분으로 완성시켰다는 부분이 임종석 전 실장,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건데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들인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밀고 있는 운동권 청산론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측이 땔감 줄 일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인은 뭔가 하려고 하겠으나 과연 역할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본인은 그래도 후일을 도모한다고 했으니 침묵 속에서 역할을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